자, 첫 번째 여론 스트라이크. 첫 번째 공은 이준석의 13일 전면적 예고입니다. 자, 지금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나오고 13일 날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신인규 전 부대변인인가요?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준석 대표와 함께 또 힘을 모으겠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국바세 이야기를 하면서 절차를 무시하면은 과거 독재로 간다. 이렇게 이제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전면전을 선언한 이유는 뭘까? 또 법적 대응을 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에도 자,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윤핵관도 그렇고 지금 당도 전부 다는 아닐지라도 대체적으로 주로 자, 이준석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비대위를 이제 출범시키기 일보 직전이니까.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기호 여당의 사무총장도 사퇴하고, 그러니까 이준석 지도체제가, 이준석 지도부가 이제 서서히 해체되고 사라져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위를 앞두고 지도부가 줄사퇴를 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는. 지금 우리 이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내는 댓글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잠깐 사전 공개를 해드리면, 제가, 배 소장이 댓글도 잘 이렇게 정성 들여서 따뜻하게 잘 읽어주는데, 오늘은 왜 읽어주지 않을까? 지금 우리 생 라이브죠. 지금 5시 반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라이브 방송이 지금 기자 발표가 지금 예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일 거예요. 사퇴 가능성이 높은 발언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현장을 바로 연결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조정 작업을 하고 있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어서 댓글 화면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도 하겠다. 왜 13일? 그럼 우선 법적인 대응은 왜 할까? 이젠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호락호락 무방비로 당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리비 징계당했을 때는 아니지만 이번에도 대응을 안 하면 말 그대로 눈 뜬 채로 또 무방비로 당한다.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주변에 또 이준석 대표에게 힘을 그나마 모아주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응하라. 대응 안 하면 너 병신된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로서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는 효력이 정지돼야 된다. 운영이 되면, 출범이 되면 안 된다. 그런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인 반응은 당의 법적인, 당과 관련된 부분은 법원에서 특별하게 구체적인 판결을 내리고 그것을 가처분 신청 같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당대표라고 하는 자리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이준석 당대표라는 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개인의 권익이 많이 희생됐다고 생각할지, 이 절차에 따라서 일견
또 일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그래서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준석 대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에서 볼 때.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살아 돌아올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당은 그만큼 어떻게 정치판이 정치 흐름이 가느냐에 따라서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모든 게 법적인 결과에 달려있다면 이준석 대표가 13일 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3일이 언제예요? 13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럼 토요일인데 13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12일 할 수도 있고 14일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13일 날 해야 본인에게 많은 관심이 모아질 수 있는 것이고 비대위가 출범하고 난 이유인 거예요. 자, 출범하고 난 직후에다가 8월 15일은 대통령의 강복절 8.15 연설이 있어요. 그렇죠? 자, 공휴일이에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또 8.15 사면도 발표를 하잖아요. 이번 주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전국의 소용돌이야. 일파만파. 이때 본인이 짜자잔 나타나서 본인이 이렇게 당했다. 억울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윤핵관이 싸잡아서 자기를 몰아내려고 그랬다. 쳐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동정 여론을 얻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에게 주어질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기회는 자, 차기 전당대회에 한 번 더 출마하는 거예요. 자, 일단 비대위가 진행돼 버리고 자, 법적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는 해임되거나 제명되는 것이다. 더 이상 대표가 아니야. 그러면 자, 차기 전당대회에 이준석 대표가 출마할 자격이 주어질지 어떨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로서는 이거 대표 자리에서 몰아내진 것, 또 윤핵관이 또 친윤 세력이 자신을 몰아낸 것을 자기와 주변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자, 차기 전당대회의 당대표 선거에 또 출마를 했다. 자, 국민 50, 당원 50, 본선은 국민 30, 당원 70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자, 당원들이 가장 중요해요. 국민 여론조사도 중요하지만 자, 당원들이 또 국민 여론조사의 국민의힘 지지층이 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지금이 아니라 자, 선택의 상황이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이준석 대표를 선택하겠어요? 윤석열이냐 이준석이냐? 그러면 윤석열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적인 정치적인 힘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고 보면 자, 오늘 첫 번째 분석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몸부림칠 수는 있어도 당대표로 돌아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이준석 대표가 살아 돌아와서 다시 당대표 자리에 바로 차기 전당대회라도 앉을 수 있느냐 이걸 놓고서 분석을 해봤을 때 자, 이 흘러가는 정치 판세, 당 내부의 흐름, 그리고 당원이라고 하는 전당대회에서의 가장 비중이 큰 투표자들을 놓고 봤을 때 이준석 대표가 몸부림을 칠 수는 있지만 다시 당대표로 돌아오기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이죠.